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군. 까마귀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고 다가올 전투에 대한 각오가 느껴졌다. 까마귀는 눈빛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내리는 명령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다. 못들 하느냐, 전투 준비를 서둘러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렬했으며 그가 던진 명령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방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는 성 안의 긴장된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쪼갰다. 장수들은 그의 명령에 즉각 반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여 커다란 함성처럼 터져 나왔다. 네, 대장군. 그들은 즉시 명령을 받들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며 빠르게 준비를 갖추었다. 전쟁의 불길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듯 모두가 필사적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훈련장은 마치 전투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군사들의 눈빛은 한층 더 결연해졌고 그들 사이에 무언의 결의가 공간을 메웠다. 그들은 전쟁터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깃든 두려움은 있었으나 그보다는 그들의 의지가 더 강렬했다. 까마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결심은 흔들림 없었다. 다가올 전투가 그들을 어떻게 몰아넣든 그는 끝까지 이 싸움을 이끌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까마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전쟁을 앞둔 그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한 듯 전령에게 고개를 돌렸다. 평양성에 급보를 전하라. 시간이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전령은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들었다. 그는 빠르게 몸을 돌려 훈련장을 떠났고 그가 사라진 뒤 훈련장은 다시금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까마귀는 다시 한번 훈련 중인 군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결연한 표정과 각오에 찬 눈빛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그가 해야 할 결정을 굳히게 만들었다. 이번 전투에서 물러설 곳은 없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전쟁은 결국 누가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훈련장 전체에 메아리쳤다. 이윽고 성벽 위로 다시 한번 군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전투를 예고하는 전조처럼 성 안팎에 퍼져나갔다. 그날의 태양은 붉게 타오르며 서서히 지고 있었다. 까마귀의 마음속에도 전투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요하로 향하는 출정은 묵직하고도 결연한 기운이 가득했다. 출정 준비를 마친 까마귀군은 이미 강가에 다다라 잔잔히 흐르는 물을 따라 천천히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각기 다른 이들이 지닌 결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졌다. 하늘은 점차 어두워져 갔고 구름이 낮게 깔리며 마치 폭풍이 일어날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싸늘했고 그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방패와 갑옷은 마치 서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불길한 속삭임은 다가올 전투의 신호 같았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초목들은 그들의 지나감을 고요히 받아들였고 강물은 세월처럼 흘러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그들이 향하는 요한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 전설이 시작되는 장소였다. 이 바람 결코 평범하지 않소. 한 병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으나 그 속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전쟁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 대열을 이끌던 장수가 대답했다. 우리는 칼을 휘두르는 손이 아닌 그 칼에 담긴 정의를 따르는 자들이오. 요하 너머에서 우릴 기다리는 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일 것이다. 바람은 것에게 불어왔다. 갑옷 사이로 스며든 찬 기운은 마치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지는 이미 그들의 결연한 발걸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까마귀군의 출정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어둠은 점점 깊어가고 그들의 앞길은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고 다가오는 전투의 기운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다. 대중상은 말 안장에서 몸을 낮추며 까마귀에게로 조용히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물 한 개 낀 강가를 따라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더했다. 그의 눈은 주위를 살피며 신중히 움직였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당의 자신감이 놀랍군요. 영주를 건너뛰고 곧바로 요하를 향한다니 과연 담대하다 해야 하나 무모하다 해야 하나. 그의 말에는 경계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고 까마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인 그는 싸늘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군 15만과 거란군이 합류할 것이 분명하네. 이번엔 각계격파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겠지.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결코 방심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대중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고 짙은 구름 사이로 보이지 않는 별들이 마치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15만의 군대와 거란에 합류라니 만만치 않은 상대일게요. 그들은 이번에 확실히 준비된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대중상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요하 너머로 향했지만 그 시선이 미치는 곳은 오히려 과거의 전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을 향해 있었다. 그래, 준비되었겠지. 하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요하 너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해도 전투의 결과는 알 수 없는 법이지. 대중상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말발굽은 다시금 강가를 울리며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고 불길한 속삭임처럼 바람은 그들의 귀를 간지럽혔다. 연수영은 강가 너머로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들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시선은 멀리 떠있는 깃발에 닿았으나 그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불안감을 읽어내려는 듯했다. 요동에서 지원군을 보낸다고 하더냐. 낮고 깊은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스며 있었고 그 무게는 대중상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대중상은 잠시 말문을 열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말하려는 기색을 보였지만 신중함이 그를 잠시 멈추게 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대인. 두박루 장군이 3만 병력을 이끌고 출진하고 있다 합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으나 그 속에 담긴 불안감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졌고 전하는 소식의 무게가 그를 압박하는 듯했다. 연수영은 고개를 돌리며 대중상을 빤히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흥, 남생이도 겁이 나는 모양이지. 웬일로 병력을 보내는 건가? 그의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남생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이 가득 배어 있었다. 남생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거부하듯 연수영은 다시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만이라 연수영은 스스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병력은 수지만 그들이 언제부터 우리를 믿어왔단 말인가. 그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강렬했다. 수많은 전쟁과 배신 속에서 쌓인 의심이 깊게 깔린 말이었다. 대중상은 여전히 침묵했다. 연수영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그 또한 느끼고 있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병력의 크기로 좌우되지 않을 것이었다. 요동에서 온 지원군이 과연 전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연수영은 마침내 등을 돌렸다. 그날 밤의 공기는 차가웠고 다가올 전투의 그림자가 그들의 머리 위로 짙게 드리워졌다. 까마귀는 눈빛을 단단히 하며 곧바로 연수영의 말을 받아쳤다. 대인, 말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망 리지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그 말 속에는 영의 소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다. 그를 지칭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까마귀에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연수영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으며 비꼬듯 말했다. 웃기군. 대망 리지는 무슨. 그의 말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경박하게 흩어져 버릴 듯한 가벼움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의와 경멸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영의 소문의 결정을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까마귀는 그 비아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더 단호한 결의가 스며들었다. 그분은 고구려의 중심이십니다. 모든 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따릅니다. 대인을 모독하는 일은 당신께도 해가 될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깊은 충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버릴 생각이 없었다. 연수영은 잠시 입을 닫고 그를 응시했다.
그가 풍기는 분위기에는 무언가 도발적인 기운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까마귀의 충고가 귀에 걸리듯 스쳤으나 그것이 그를 설득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재고 있었다. 까마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어서 가시지요. 조영야, 너는 500km 적의 위치와 병력 규모를 확인해 두거라. 그의 명령은 단호했으며 전장의 상황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대조영은 그 말에 즉각 응답했다. 네, 아버님.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 결의를 담아 500기의 병력을 이끌고 빠르게 적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며 요하 강가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까마귀는 남은 병력을 이끌며 요하의 강물을 바라보았다. 물결은 어둡고 깊게 일렁였고 그 속에서 전쟁의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다. 까마귀는 고개를 숙여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영의 소문이 없는 지금 고구려는 다시금 당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단단히 결심하고 이번 전투에서 결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다. 대중상이 말의 고삐를 잡고 다가와 다시 한번 침묵을 깨며 말했다. 당군이 요하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당나라 놈들이 지옥을 잊은 게지. 우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의 말은 대중상의 마음을 달래듯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자신감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요하의 물결과 뒤섞이며 그들의 귀를 때렸다. 어둠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전쟁의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젠 돌아갈 길이 없었다. 고구려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까마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멀리서 다가오는 전쟁의 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다. 요하 너머로 펼쳐진 어두운 하늘을 응시하며 그는 다짐했다. 전투의 피내음이 진동하는구나. 그래, 이곳이 내 삶이지. 이제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적봉진 인근의 들판은 마치 전쟁의 예고처럼 잔뜩 어두운 기운에 잠겨 있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구름들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고구려군과 당군이 마주한 이 넓은 들판은 곧 피로 물들 것이 자명했다. 양군의 전열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고구려 군사들은 금속 갑옷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조용한 대지 위에서 울려 퍼졌다. 무사들은 규율을 지키며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결의가 공존했다. 무거운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짙게 깔려 있었고 주변의 바람마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반드시 싸워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당군 역시 저 멀리에서 그들의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들판을 압도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그들 앞에 다가오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 가슴 속엔 고구려를 지키겠다는 불타는 결의가 있었고 검은 갑옷에 걸사비우는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이곳에서 끝을 보겠다. 걸사비우의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말은 군사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눈빛 하나로 서로의 결의를 확인했다. 고요했던 들판은 이제 전투의 함성으로 가득 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두방루 장군은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힘찬 걸음으로 까마귀에게 다가갔다. 그의 군복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 쉼없이 흔들렸지만 그가 내뿜는 기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듯했다. 얼굴에는 다가올 전투에 대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부수려는 강렬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두방루는 까마귀 앞에 멈춰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장 연도금류 대장군님을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침없고 힘이 넘쳤다. 그 속에는 전투에 대한 갈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 있었다. 까마귀는 두방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젊은 장군의 열정과 자신감이 돋보였지만 동시에 그는 그 열정이 지나친 자만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랐다. 두방루의 눈빛은 이미 적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은 마치 적을 꿰뚫고 그들의 허점을 찾아낼 것처럼 날카로웠다. 내 어무 앞서가지 말게 장군.
전쟁은 승리와 패배가 동시에 눈앞에 있는 법이지. 까마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경계했다. 그 속에는 긴 전투 경험에서 얻은 통찰과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두방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흔들림이 없었다. 까마귀는 눈앞에 펼쳐진 적군의 거대한 규모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적진의 가장자리부터 중심부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훑고 있었다. 강한 바람 속에서 적의 깃발들이 요동쳤고 단군 15만과 거란 기병 10만이 눈앞에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적의 규모가 만만치 않구만. 단군 15만의 거란 기병 10만이라니. 까마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다. 병력의 압도적인 차이는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장의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